실패로 의기소침한 아이,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정말 멋진 친구였어요. 와, 이런 친구가 내 아이였으면 라는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공부 방법에 대해서 실패했다라고 보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번 시험에 성적이 안 올랐는데 왜 성적이 안 올랐는지 아이들에게 직접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넌 언제부터 공부를 시작했니? 그리고 너 공부할 때 어떻게 해? 복습은 몇 번을 해? 모르는 문제는 어떻게 체크를 해? 이런 걸 실질적으로 물어봤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정말 기특한 친구죠. 그래서 나는 정말 실패했어. 나는 망쳤어. 망했어. 이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필요한데, 이렇게 아이가 실질적으로 해주면 되게 고맙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면 부모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질문해 보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실패를 실패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음에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회복할 수 있을지, 그래서 데이터로 활용을 해보는 방법이 되는 거죠. 부모가 아이 대신 결과를 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를 해석하는 언어를 바꿔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성장 마인드셋이에요. 그래서 결과보다는요, 어떻게 하면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실패하기라는 존 크롬볼츠 교수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빠르게 실패하는 것이 오히려 성공하는 거다. 근데 저도 그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냥 실패를 실패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다시 어떻게 해볼 수 있을지 데이터를 쌓아서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시켜주는 것,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력해도 안 된다는 아이,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정말 이럴 때 답답하시죠? 아이 스스로가 나는 머리가 나빠 이러면 부모님들 정말 속상하실 거예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또 노력을 해봤다는 거죠. 내가 노력을 했는데 실패했고, 또 노력을 했는데 이번에도 실패했고, 그래서 나는 머리가 나빠, 나는 안 돼. 그래서 뇌는요, 노력은 안 된다, 이렇게 그냥 단정 짓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면 뇌는 노력은 소용없어,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정말 포기하게 되는데,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하루에 15분씩 5문제를 그냥 한번 풀어보는 거, 이렇게 아주 작은 것부터 한번 성취해 나가도록 계속 작은 성공 경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첫째 날에는 한 문제를 풀었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3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작은 경험을 쌓아주고 그리고 성공하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말부터 바꿔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계속 가능성의 대화로 질문을 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 제시를 하는 것처럼 하루에 15분 5문제 푸는 거. 못 풀어도 괜찮지만 푸는 것을 체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과정을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00점 맞았네? 이게 아니라 와, 오늘은 다 풀었네. 어제보다 한 문제 더 풀었네. 이렇게 과정을 칭찬해 주는 것, 이렇게 3가지를 한번 해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작은 성공 경험을 쌓는 게 마스터리의 경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정말 작게라도 실천해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성공감을 쌓고 아이 스스로 또 만족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진로 상담 중에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나요? 가장 보람찬 사례가 있는데요. 제가 만난 친구는 이제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고, 그 언니도 제가 상담을 했어요. 근데 언니는 이제 고등학생인데 공부를 정말 잘해요. 전교 4등을 하는 친구였고,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그리고 법대를 가려고 준비를 하는 학생이었는데, 언니의 그런 영향이었는지 둘째 이 친구가 첫 번째 중간고사를 보다가 공황장애가 와서 뛰쳐나간 거예요. 그래서 심리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이제 진로 상담도 같이 진행을 했던 경험인데, 이 아이가 상담을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거예요. 본인이 잘하려고 하고 완벽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내가
자료를 수집하고 하는 것들이 나의 강점이고 그걸 취미로 생각하고 있구나. 거기에 흥미가 많구나. 이런 걸 스스로 하나하나 깨우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알게 된 게 핀터레스트에 정말 산이면 산, 바다면 바다 이런 사진을 한 폴더에 1000여 장 이상씩 10개 이상의 폴더에 사진을 담아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담아두면 그냥 꺼내보지 않잖아요. 근데 이 학생은 그걸 꺼내보면서 너무 만족스러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런 거에 대한 강점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큐레이터가 되고 싶다라는 진로 설정까지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심적인 부담감도 내려놓기 시작을 했어요. 자기가 잘하려고 하고 완벽하려고 했던 것이 비단 몸으로 이제 처음에는 감당하기 힘들었지만 이것이 나의 직업으로 연결되면서 진로로 연결되면서는 강점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차츰 마음의 안정도 갖게 됐고요. 그 다음 학기에 학교도 잘 나갔던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럴 때 너무 뿌듯합니다. 우리가 뭔가 생각할 때 정말 멋진 직업 이런 것만 생각을 하지만 아이들이 내가 학교 생활에서 부딪히는 그런 감정들, 그런 제약들 속에서 내가 왜 이랬는지를 하나하나 깨우쳐 가면서 자신의 진로까지도 방향을 설정할 때 너무너무 흡족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요즘 아이들 진로 설정, 어떤 특징이 있나요? 전혀 다를 수도 있는데요. 하나는 정말 정답을 찾고 싶어 하는 아이들. 그래서 저 뭐 하라고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는 반면에 정말 다양해요. 제가 성우를 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성우학원 등록도 해보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성우 유튜브 채널을 계속 관심 있게 보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러한 부분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관점에서 나는 누구일까? 나는 뭘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외로 굉장히 심도 깊게 관찰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실 때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아이는 맨날 휴대폰만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친구는요, 아버님이 답답하셔서 얘기하셨어요. 이 아이는 휴대폰만 꺼내면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아이는 어떻게 했냐면 앱을 열어보고 이렇게도 적용해보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요즘 많이 얘기하는 UI, UX 디자인의 핵심 역량이거든요. 정말 겉으로 보는 가벼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탐색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진로는 탐색하고 시도하고 그리고 점검하면서 알아가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점이 그 다음날에 또 점으로 연결되고 하나의 선이 되고 길이 되는 것처럼 아이들은 그 여정을 조금 즐길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자신의 전공 분야를 가진 대학생들은 30% 이상이 자신의 전공을 바꾸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30대가 된 친구들은 자신의 첫 직장과 다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진로는 어떤 하나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계속 나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바뀌면서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더 펼칠 수 있을까에 대한 과제를 풀어내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현실적이 되지 말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이들이 어떤 것을 경험하는지 그 경험 안에서 자신을 믿고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겪는 진로 설정의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요즘 아이들은요, 정말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넘쳐나서 고민인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정말 유튜브만 딱 틀어도 성공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뭐 개발자냐, 뭐 크리에이터냐, 의사냐, 뭐 심리상담가냐, 정말 많죠. 그런데 이 정보는 넘쳐나는데 정말 이거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세대인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건 알겠지만 내가 해볼 일이 부족한 그런 세대인 거죠. 정말 진짜 어려운 건 결정력이 아니라 탐색하는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보여지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창의형이 나왔어요. 검사를 해보니까. 근데 이 아이가 미술을 하면서 그냥 미술을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을 좋아하는 거죠. 이게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해보니까 달라진 거거든요. 이렇게 실제로 해볼 수 있는 탐색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좀 더 중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경우에는 조급함도 있으시겠지만 조금 더 느긋하게 탐색하는 시간을 주시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고 싶은 것이 많은 아이의 경우 진로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네, 너무 하고 싶은 게 많다 하는 아이, 혹시 우리 자녀다라고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유튜버를 하고 싶다, 뭐 작곡을 하고 싶다, 뭐 영화를 하고 싶다. 그래서 자꾸 뭔가 하고 싶다라고 할 때 부모님들 때로는 얘가 정말 하나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기웃기웃거리면 어떡하나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좋은 신호예요. 말하자면 요즘의 인재상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창의적인 인재상? 그게 탐색의 신호거든요. 굉장히 풍부한 탐색의 신호다라고 다른 관점에서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나는 심리학에도 관심이 많다. 과학 실험에도 관심이 많다. 이런 친구예요. 그리고 뭐 예체능에도 관심이 많다. 근데 왜 예체능을 좋아해? 라고 얘기를 했더니 느낀 거 감정을 표현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럼 왜 심리학을 좋아? 그랬더니 사람이 왜 이렇게 생각을 할까? 이것이 궁금해진다는 거예요. 또 과학 실험이 좋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원리를 파헤치는 게 너무 재밌대요. 근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결국은 사람의 감정과 반응이라는 공통적인 키워드가 나오거든요. 실제로 이 학생은 뇌과학을 전공하고 싶다라는 자신의 전공 분야를 선택을 했고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동아리 선택도 그렇게 하면서 보다 좀 더 이렇게 확신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공통적인 키워드를 좀 선택을 해보자.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쭉 나열하게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재밌는 게 뭐야? 그리고 이건 왜 재밌어? 이렇게 몇 가지 묻다 보면은 공통적인 키워드 두세 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두 번째, 3주 몰입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표현이라는 키워드가 이번 주간의 키워드다 라고 하면 1분 영상을 일주일 동안 만들어 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사람의 마음이 왜 그럴까? 이 왜 분석이 키워드라면 왜라는 걸 파헤치는 것을 매일 한 가지씩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람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뭐 인터뷰 영상을 계속 보는 거죠. 이렇게 3주 동안 일주일에 4번 하루에 뭐 20-30분씩 3주 동안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감정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땠는지. 그러면서 계속 하고 싶은지. 그럼 계속 해도 괜찮고요. 또 실패가 아니라 다른 걸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활동을 한번 하면서 아이들과 깊게 대화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성이에요. 하나만 정해라 이게 아니라 공통적으로 끌리는 게 뭐야?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시면 아이가 어떤 것에 좀 더 관심이 있는지 파악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노는 것만 좋다는 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게임이 좋아 또는 뭐 노는 게 좋아 좋죠. 근데 어떤 게임을 하면서 어떻게 놀 때 재밌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더 질문을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이는 굉장히 표면적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깊게 다가갈 수 있게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그때부터 탐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진로는 탐색이라는 거에 대해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의 숨겨진 진심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숨겨진 진심, 네. 예를 들어서 너 좋아하는 과목이 뭐야? 이렇게 물으면 없어요 라고 아마 흔히들 답변을 들으실 거예요. 이거는 머리로 답할 수 있는 질문들인 거죠. 이런 질문 말고 감정으로 답해보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때 기분이 어땠어? 이렇게요. 그러면 아이들이 순간 표정이 좀 달라져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머님이 이제 답답한 마음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유튜브 쇼츠만 봐요. 이렇게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이한테. 야, 너는 어떤 유튜브를 볼 때 가장 몰입도가 높니? 재밌니?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는 비포 앤 애프터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을 볼 때 재밌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 아이가 그냥 시간허비 하면서 유튜브를 보는 게 아니라 변화되는 과정에 관심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숨겨진 진심이라는 거는 자신의 감정 속에 있는 그 자신의 방향감을 찾는 거예요. 나는 이런 순간이 좋았어.
이런 감각을 쫓아가다 보면은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의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숨겨진 진심이라는 것은 논리가 아니라 감정이에요. 부모님은 답을 주기보다는 좀 공간을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정보가 정말 너무 많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정답 피로감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이 그게 왜 좋았어?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거든요. 이게 탐색의 대화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냥 말뿐만이 아니라 표정, 뉘앙스 이것도 다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내가 내 관심이 부모님이 정말 이해하려고 하고 존중하고 있구나 라고 느껴질 수 있게끔요. 그리고 또 하나는 탐색하는 시간을 주시는 거죠. 때로는 요즘에 굉장히 조급하잖아요. 진로를 빨리 찾아야 된다. 제가 올해 초등학교 2학년 부모님께 가장 전화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작년과 다르게. 그거는 교육 제도가 많이 바뀌면서 부모님조차도 굉장히 조급하기 때문인데요.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은 방향을 찾는 과정인데 이 방향이 아니라 방황하고 있을까봐 부모님조차도 불안해 하시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중요한 건 탐색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속도만 종용하지 마시고 탐색하는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정답보다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판단보다는 경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급함보다는 그냥 기다려주는 거. 이 세 가지로 아이와 함께 탐색하는 과정을 조금이라도 좀 즐겨보신다라면 아이의 나침판이 한 방향으로 이렇게 향해 갈 겁니다. 아이가 진로 설정을 잘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진로 상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결과들을 내는데 어떤 친구는 이 방향이야 라고 이렇게 딱 정말 확실하게 나오는 친구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일본으로 유학 가고 싶다, 진짜 작곡하고 싶다, 소설 쓰고 싶다, 영화 감독하고 싶다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마지막에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정말 저도 굉장히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종합예술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공부부터 해야겠는데요? 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직업 또는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지금 내가 현재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해진다라면 그것만으로도 진로 설정이 잘 되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꿈은 명확한데 성적이 좋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적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네, 성적은 진짜 입구가 다를 뿐이지 방향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심리학을 전공하고 싶어? 그런데 생명과학 점수가 약한 거예요. 그러면 꼭 실험 심리로 가는 게 아니라 임상 심리도 갈 수 있고요. 산업 심리도 갈 수 있고요. 사람의 행동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활용하는 전공 분야로도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생명과학이 약하더라도 데이터라든가 통계 자료들을 통해서 연구 기반을 다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뭐 법이나 행정을 하고 싶다. 근데 법을 전공하는 건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실무적인 학과들이 있거든요. 행정학과라든가 세무학과라든가 뭐 부동산학과라든가 이런 실무학과에 가서 먼저 한번 해보는 거죠. 또는 진짜 의사가 되고 싶다. 하지만 의사가 되기에는 내 성적이 좀 낮다라고 한다라면 사람을 살리는 가치의 그 본질이 있다라면 뭐 간호학을 할 수도 있고요. 응급의학과를 갈 수도 있고요. 임상심리를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내 가치에 맞는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도 봅니다. 그리고 정말 다양한 길이 열려 있거든요. 내가 그것의 가능성을 열고 간다라면 분명히 그 길로 뚜벅뚜벅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 성적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진로는요, 학과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다룰 것이냐예요. 학과 전공 분야가 아니라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탐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는요, 잘하는 과목으로 좁히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방식으로 넓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